안녕하세요. 나긋한 인생입니다. 시간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인생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하여 이 영상을 만듭니다. 지난 영상에서 투자를 시작할 때 공부해야 할 7가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 7가지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 싶다고 하여 첫 번째로 건강한 투자를 위하여 여유 자금이 필수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적의 내용으로 결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천억 자산가로 잘 알려진 필명 세이노님의 저서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의 베스트셀러 서적 내용 중에 여유 자금에 대하여 너무나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6개월 후 집을 옮길 자금 같은 것이 여유 자금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여유 자금에 대한 내 정의는 미래의 어느 날이 와도 쓸모가 없는 자금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미래의 어느 날이 오면 사용하여야 할 용도가 있는 자금을 갖고 투자를 한다. 즉, 심리적으로 시간에 쫓긴다는 말이다. 이런 투자는 90%가 실패하고 만다. 여유자금에 대하여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정리하였네요. 최근 이러한 기사를 많이 보셨죠? 인생 한 방을 노리는 영끌 비투하였지만 실패하는 Z세대들에 관한 기사들도 있고, 한국의 청년들이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본인의 연봉의 3배의 빚을 지고 있다는 기사, 주식, 코인 투자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대출받은 주담대, 즉 주택담보대출의 빚이 15조 원으로 급증하였다는 기사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장기 우상향하고 있는 S&P 500과 같은 ETF에 투자하고 있는데 왜 여유자금이 필수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S&P 500 ETF와 같이 오랫동안 장기 우상향하는 종목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급락이나 코로나 시기의 급락을 보면 단기적으로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자금이나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비용 또는 은퇴 생활비가 필요하여 찾아서 사용해야 하는 자금으로 투자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급락의 시기를 만났을 때 다시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급락의 시기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고 수량 늘리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편안한 투자의 첫 출발은 여유 자금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다 라고 워런 버핏의 명언처럼 다음 3가지 핵심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투자는 인내심 있는 사람이 승리한다. 투자는 시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따라서 투자는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투자는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면 이 말을 들은 어느 분은 신입사원 때보다 진급도 하고 월급이 계속 올랐는데 돈은 계속 부족하기만 하고 여유 자금은 좀처럼 만들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반문해 보았습니다. 월급 올라가면 차를 좀 더 좋은 차로 바꾸지 않았나요? 아파트도 더 큰 평수로 늘려가지 않았나요? 유명 메이커 옷, 신발, 가방으로 바꾸지 않았나요? 라고요. 이런 질문을 듣고 그는 정말 그랬었네요 라고 하면서 그가 여유자금이 없는 진정한 원인을 조금은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돈 관리가 투자의 첫 출발이며 급여와 부수입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고정비, 투자비, 생활비, 그리고 저축으로 나눠서 관리하면 어떨까요?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쓰고 남은 돈이 여유 자금이 아니라 현명하게 계산하여 미리 투자 통장에 나눠둔 돈이 여유 자금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건강한 투자를 위하여 여유자금이 필수인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 번째로 건강한 투자를 위하여 장기 투자는 왜 해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음 두 가지 필수 전제 조건인 반드시 여유자금을 가지고 적립식으로 투자하며 단일 종목에 투자하지 않고 오랜 기간 장기 우상향해 온 시장 지수 추정형 ETF에 투자한다는 조건을 지키며 장기 투자하면 복리 효과에 의하여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장기 투자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긴 시간 관점의 투자는 평지처럼 순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언제 어디에서나 낭떠러지도 있고 큰 파도도 있고 폭풍우와 같은 리스크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견뎌내고 큰 수익을 내려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유자금으로 투자하고 있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장기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다면 주가가 크게 떨어질 때 더 싼 가격에 많은 수량을 모아가서 이러한 리스크 이후에 큰 수익을 보게 될 것이고 단일 종목이 아닌 지수 추정형 ETF에 투자하고 있다면 장기 우상향 종목에 대한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의 단점을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는 장기 투자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 우상향하는 우량주 또는 지수 추종형 ETF에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장기 투자를 추천합니다. 삼성자산운용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미국 S&P 500의 1950년부터 2017년 기간 중 무작위 기간 중에 딱 하루를 투자했다면 손해볼 확률이 46.7%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 달만 투자했다면 손해볼 확률이 36.4%로 줄어들었고 만약 1년만 투자했다면 손해볼 확률이 21.1%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5년만 투자했다면 손해볼 확률이 8.2%로 더 많이 줄어들었고 만약 10년간만 투자했다면 손해볼 확률이 3.2%였습니다. 이 수치는 10년 동안 장기 투자했다면 이익을 볼 확률이 96%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년간 투자했다면 손해볼 확률이 0.0%, 즉 20년 이상 S&P 500을 사놓고 기다리면 이익을 볼 확률이 100%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투자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장기 투자를 몇 년쯤으로 예상하고 있으신가요? 1년, 3년, 5년, 10년, 아니면 10년 그 이상? 물론 각자의 투자 방식, 나이,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장기 투자에 관련하여 검색해보면 보통 6년 이상 보유하는 것을 장기 투자라고 조회되네요. 저의 장기 투자 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약 9에서 10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S&P 500 ETF에 투자하며 연간 수익률 8%를 기대하고 최종 자산이 투자 원금의 2배를 만드는 게 목표라면 9년 이상을 장기 투자하면 됩니다. 따라서 저는 보수적으로 생각하여 약 10년 이상을 꾸준히 모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복리 효과를 기대하며 노후 연금으로 사용하고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방식으로 장기 투자하면 나긋한 가족의 투자 자산은 투자 기간에 비례하여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하고 장기 투자로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적립식 투자가 유리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공한 사람들은 꾸준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모곤 하우절의 책에 있는 내용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책 중 하나인 돈의 심리학의 내용을 발췌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최고 수익률을 원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성공을 유지한 사람들은 최고 수익률을 내지 않았다. 그들은 꾸준한 투자율을 보였다. 오랫동안 괜찮은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 닥치고 기다려라.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 돈의 심리학 책에서 모건 하우절의 다음 세 가지 경우의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실험 기간은 1900년부터 2019년까지로 이 기간 총 1428개월 기간 중 약 300개월은 경기 침체 기간도 있었던 기간입니다. 다음과 같이 3명이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 각자의 방식으로 투자했을 경우이고 책에는 침착형, 대응형, 조심형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구분해 표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침착형 투자를 하는 수전이라는 사람은 경기 침체가 오건 안 오건 상관없이 매달 무지성으로 1달러를 꾸준히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침체기를 신속하게 대응하는 대응형 투자를 하는 짐이라는 사람은 경기 침체 기간이 아닐 때에만 주식시장에 1달러를 투자하고 침체기에는 신속하게 주식을 모두 팔아치우고 매달 1달러는 현금으로 저축하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끝나면 그 모두를 다시 주식시장에 신속하게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조심형인 톰의 경우는 침체기가 없을 때는 1달러를 주식에 투자하고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6개월 후에 주식을 팔며 침체가 끝나고 나서 6개월 후에 다시 투자로 돌아옵니다. 즉 경기 침체기인지 끝났는지 6개월 동안 확인하여 결정하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경우가 가장 많은 수익을 냈을까요? 이들의 총 자산 결과를 보면 무지성 매수, 꾸준히 적립식 매수한 수전은 43만 달러, 신속하게 침체기를 피해가며 대응한 짐은 25만 달러, 상승기 침체기를 다 확인하며 신중하게 투자한 톰은 23만 달러였습니다. 꾸준히 적립식 매수한 경우가 약 70에서 85% 이상 수익률이 높았다는 결과에서 우리는 경기 침체기가 와도 경기 호황기가 와도 적립식 매수가 얼마나 유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꾸준한 적립식 투자에도 다음의 필수 전제 조건은 꼭 명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며 단일 종목에 투자하지 않고 오랜 기간 장기 우상향해 온 시장 지수 추정형 ETF에 투자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즉 주가가 올라가면 동일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수량은 줄어들고 주가가 내려가면 동일한 금액으로 더 많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와 같이 지속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황은 주식을 싸게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연간 100만 원을 12년간 투자했을 경우입니다. 꾸준한 상승 곡선에서는 1200만 원을 투자하여 약 1690만 원이 되어 수익률이 40.7%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불황 후 상승 곡선을 타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1200만 원 투자하여 약 2380만 원이 되어 수익률이 무려 98.5%, 즉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황기에 주식 시장을 떠나지 않고 꾸준히
적립식 투자하며 불황기를 넘기면서 장기 투자한다면 더 많은 복리 효과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장기간 적립식으로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렇게 투자하면 복리 효과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 복리 효과의 힘에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에서 복리 효과의 힘, 즉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조금이라도 일찍 투자를 시작해야 하고 장기간 투자할 때 복리 효과의 힘을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액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시작하거나 투자액을 늘려가면 더 많은 복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복리의 효과는 눈덩이를 언덕 위에서 굴린다고 상상하면 됩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투자를 시작하면 할수록 복리 효과의 결과는 더욱 커집니다. 오랫동안 굴려가는 눈덩이가 점점 더 커지는 효과죠. 그리고 초기 투자액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시작하면 복리 효과가 더 크게 됩니다. 즉 초기에 좀 더 큰 눈덩이부터 시작하면 더 빨리 눈덩이의 크기가 커지는 것과 동일하죠. 따라서 조금이라도 일찍 그리고 초기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투자금으로 시작한다면 복리 효과는 더욱더 커집니다. 그러니 늦었다고 좌절하지 말고 빨리 따라잡고 싶으면 투자금을 좀 더 늘리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복리하면 가장 많이 듣는 것이 72의 법칙이죠. 투자 원금의 2배가 되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계산하는 법으로 72에서 연이자 또는 연수익률로 나누면 됩니다. 만약 30세에 1억 원을 투자하여 연간 수익률이 8%라고 가정한다면 72 나누기 수익률 8 하면 9년입니다. 따라서 투자 원금 1억 원의 2배인 2억 원 자산이 달성되는 시점이 39세가 되고 또 9년 후에 48세에 4억 원이 되며 다시 9년 후인 57세에 8억 원이 되고 다시 9년 후인 66세에 16원 자산을 만들 수 있다라는 계산 결과입니다. 이 공식에서 알 수 있듯이 복리 효과 극대화를 위한 3가지 조건은 투자 기간, 그리고 투자 금액, 초기 투자 금액, 시드머니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투자를 좀 더 일찍 시작한다면 투자 기간을 좀 더 많이 확보하게 되고 시드머니인 초기 투자 금액을 늘려가며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한다면 약 20에서 30년 후에 경제적 자립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만약 은퇴가 가까워진 분들이라면 투자 기간이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투자 금액을 좀 더 늘려가는 데 집중하여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면 어떨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장기간 적립식 투자를 할 때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를 알아보았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 투자 대상 중 ETF에 투자하면 왜 분산 투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종목을 예측하고 꾸준히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가깝다는 것을 이미 많이 경험해 보셨죠. 물론 전업투자 또는 전문가들도 단일 종목에 주식 투자하여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하고요. 그래서 개인이 한 종목에 몰빵 투자하는 것은 백전백패라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와 같이 평범한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하라는 것이죠. 이 분산 투자에 가장 적합한 투자 방법이 인덱스, 즉 지수 추종형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ETF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간략히 알아볼까요? ETF는 인덱스 펀드의 특성을 가진 펀드이지만
삼성전자와 같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실시간 사고 팔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증권회사 계좌만 있으면 일반 주식처럼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답니다. ETF가 일반 펀드 주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볼까요? ETF는 운용보수 수수료가 낮은 장점이 있고 주요 인덱스, 즉 지수에 연동되고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할 수 있으며 어디에 얼마큼 투자하고 있는지 투명성도 매우 높답니다. 만약 인덱스 ETF 중 미국 S&P 500 ETF를 한 주 매수한다면 약 500여 개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것이고 나스닥 100 ETF를 한 주 매수한다면 약 100여 개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매우 편리하게 분산 투자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ETF는 지수에 들어가 있는 여러 종목 중에서 실적 등을 따져서 편출시키거나 새로운 기업을 편입시키고 있고 또한 종목들 간의 투자 비중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서 척척 종목 관리와 비중을 관리해주는 일을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는 2020년 전에는 S&P 500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말쯤에 S&P 500에 테슬라가 편입되었습니다. 이렇게 S&P 500, 나스닥 100은 매 분기마다 끊임없이 기업들을 편출하고 편입시키고 비중을 조정하고 있답니다. 투자자들에게 이보다 더 편리한 리밸런싱이 있을까요? ETF의 운용 보수는 일반 펀드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ETF는 기초지수의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고 ETF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종목을 누구나 쉽게 조회하고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펀드의 투명성이 높아서 편한 마음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장기간 적립식 투자를 할 때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와 그 투자 대상 중 ETF에 투자하면 왜 분산 투자 효과가 있는지 알아봤죠?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ETF 중에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 나스닥 100이 약 90년 이상 장기간 우상향하고 있는 이유를 함께 알아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000원 하던 자장면 가격이 지금은 8,000원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자본주의 시장은 장기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과정을 간략히 설명해 보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한 주당 5,000원짜리 주식이 있다면 그 주식 한 주의 가치는 5,000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돈의 가치가 당연히 떨어지게 되죠.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5,000원 하던 주식을 사기 위하여 그만큼 돈을 더 많이 줘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결국 자본주의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 그래프는 구매력, 즉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통화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1971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 미국 달러 화폐의 통화량은 약 32.3배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통화량 증가로 달러의 화폐 가치는 약 84.1%나 떨어졌습니다. 통화량을 끊임없이 늘리면서 유지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미국만 국한된 사례가 아니고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 적용됩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자본주의 국가죠. 한국의 대표 주식 지수인 코스피 200과
미국의 대표 주식 지수인 S&P 500 모두 약 30년간 장기 우상향한 실적의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코스피 200 빨간색 그래프는 220% 상승했는데 파란색 그래프 미국 S&P 500은 1050%나 상승했네요. 약 5배나 차이 나죠? 왜 미국 S&P 500이 더 많이 상승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차이가 계속 될까요? 이렇게 미국 S&P 500, 나스닥 100의 장기 우상향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첫 번째로 바로 유동성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 중 미국이 55.9%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5.4%, 한국이 1.8%입니다. 자금 시장이 압도적으로 가장 큰 주식 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주식들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유동성,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주식 가격이 상승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미국은 규제 제도가 엄격하여 경제적으로 투명하다고 합니다. 국내 대기업들의 가족경영, 세습, 증여세를 돌려막기 위하여 지주회사 만드는 복잡한 구조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와 같은 미국에는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아주 많고요. 이러한 빅테크 기업이 미국 증시에 주로 상장되어 있고 이러한 회사들이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로 미국에 상장된 회사들은 배당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주주 친화적이고 매년 배당금을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당연히 S&P 500, 나스닥 100에 투자하게 되면 분배금이라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지금 국제사회에는 제3차 냉전이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 갈등 중이지만 이러한 경제 불안 속에서 전 세계의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고 그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입니다. 이 미국 달러를 찍어내며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장기간 적립식 투자를 할 때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와 그 투자 대상 중 ETF에 투자하면 왜 분산 투자 효과가 있는지 알아봤고 ETF 중에서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 나스닥 100이 약 90년 이상 장기간 우상향하고 있는 이유를 함께 알아보았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 미국 지수 추정형 ETF를 꾸준히 모아가기에 좋은 현명한 절세 계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표와 같이 절세 계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매월 적립식으로 꾸준히 국내에 상장된 미국 S&P 500, 나스닥 100과 같이 ETF를 약 3년에서 5년 이상 장기간 모아가는 조건만을 고려하여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장기간 투자를 하게 되면 분배금도 나오고 매매 차익에 의한 수익금도 있을 것이고 또한 세금도 피할 수 없겠죠. 만약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이러한 수익금과 배당금에 대하여 모두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IRPO와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 후 연금 수령하면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되고 ISA는 본인 소득에 따라 200만원 또는 400만원을 제외한 초과 금액에 대하여 9.9% 분리과세 합니다. 금액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투자 기간 동안 배당금을 100만원, 매매 차익을 1천만원 받아 총 1,100만원의 수익이 있었다고 가정해보면 일반 계좌에서는 169만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연금 계좌인 IRP 또는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투자했다면 60만원, ISA의 경우는 서민형일 경우 69만원, 일반형일 경우에는 89만원입니다. 많이 차이 나죠? 그 금액 차이 이외에 플러스 알파로 연금계좌의 경우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추가로 있을 수 있고 IRP, 연금저축, ISA의 경우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절세 계좌인 연금저축, IRP, ISA 계좌를 간단히 비교해 볼까요? 이 절세 계좌는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모두 납입 한도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와 IRP 계좌를 연금 계좌라고 하는데 이 연금 계좌는 합쳐서 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연 한도는 있지만 총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ISA는 연 2천만원 납입이 가능하지만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최소 납입 기간을 비교해보면 연금 계좌는 계좌 개설 후 5년 이상 그리고 만 55세 이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ISA는 가입 후 최소 3년 이상이 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능통장이라는 ISA 계좌는 만 19세 이상이면 계좌를 만들 수 있고 납입 한도는 1년에 2천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최대 1억 원까지 총 납입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3년 이상 유지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라고 불리우는 IRP와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비교해보면 IRP는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자만 계좌를 만들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최대 납입 한도는 두 계좌 합하여 1년에 1,800만원 납입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IRP에 300만원 납입하면 연금 계좌에는 1,500만원 납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금액은 두 계좌 합하여 1년에 납입액의 900만원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IRP는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계좌는 600만원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만 만들어 1천만원 납입하였다면 9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연금저축펀드 한 계좌만 만들어 1천만원 납입하였다면 6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금 계좌는 55세 이상과 가입 후 5년 이상을 동시에 만족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국내 상장 미국 지수 추정형 ETF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각자 현재의 소득과 투자 가능한 여유 자금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에 투자 가능한 금액이 연금 계좌에 최대 1,800만원 그리고 ISA에 최대 2천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입니다. 물론 투자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찾아 쓴다는 조건의 사례입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2개, IRP 계좌 1개를 만들고 3년마다 ISA 계좌를 해지하여 연금 계좌에 이체하고 다시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응용하시면 좋겠습니다.